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흐름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우리 코인 시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함께 보석 같은 코인을 발굴하러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보게 될까요? 함께 출동해 보시죠. 네, 저희 오늘 원정 대장님과 함께 살펴볼 종목 램, 솔라나, 스레스홀드, 무비블록, 리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 가격부터 보시죠. 0.75% 하락하고 있는 모습의 리플입니다. 791원에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 관련된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CLO가 SEC 항소해도 우리는 놀랍지 않을 거야 라는 의견까지도 이제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이 언급은 해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또 리플의 거래량 역시도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동성 부족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우려를 초래하고 또 이제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좀 더 매력을 반감시켜서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을 보셨을 때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리플은 사실 소송 이후에 엄청난 변화 이후에는 사실상 네. 변동이 크지 않은 코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든 건 당연한 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 차트를 네. 네, 잠깐만 볼게요. 거래량을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아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일 건데, 네. 네, 이런 식으로 차트 이제 밑에 보시면 사실 거래량을 저희가 차트를 잘 보진 않았죠. 네. 거래량이 이때 막 터져 나왔고 전반적으로 좀 폭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나온 만큼 변동성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차트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폭발 이후에 응축 구간을 거치게 됩니다. 많은 응축 구간을 거치고 이 응축 이후의 방향성에 또 새로운 폭발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응축 구간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상황입니다.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거나 혹은 매도세가 뭔가 큰 이슈가 있지 않는 한에서 뭔가 아쉬운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리플의 응축은 계속 나쁘지 않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응축 구간 이후에 어디 방향으로 폭발을 해 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포커스겠죠.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본다 했을 때 지난번에 좀 경제 침체 위기로 인해서 살짝 이 추세선 이탈해줬다가 다시 복구를 해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주는 상당부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면서 계속 추세선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렴 구간에서는 아마 변동성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렴 이후에 여기서 돌파를 해줘야 네. 이 하락주는 돌파해주고 1,000원대까지 돌파를 해준다면 또 크게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수렴의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렴의 방향성을 본다 했을 때 저는 상승 쪽에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평선만 확인해 봤을 때 현재 주봉이거든요. 네. 주봉에서는 현재 정배열과 유사한 상황이에요. 120과 거의 242평선이 상승 각도를 유지하는 중이고, 이 242평선, 주봉의 242평선이 추세선이라고 작용한다고 했을 때 잠깐의 이탈을 제외하고 계속 버텨주고 있고 상승 각도를 유지 중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도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서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방향성도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보조지표, 주봉의 보조지표가 장기가 골든크로스, 주봉 상승 중 데크인데 여기서 이렇게 꺾여주면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 여기서 장기 상승, 중기 상승, 그다음 단기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주는 형태가 나온다면 이건 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응축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한데 저는 좀 상승 폭발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봉 단위로도 확인해 봤을 때 일봉의 242평선 기준으로 돌파하고 지지를 다시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물론 여기 단기 이동평균선, 22평선들이 좀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고가저가 이평.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00원대 그리고 1000원대 구간을 돌파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 지역이 이제 리플이 다시 한번 4000원까지 날아올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보조지표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를 해주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 차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이나 월봉 단위의 하락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만큼 잘 방어해주느냐, 그리고 리플이 어떤 이슈가 있으면서 1000원대, 900원대를 돌파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응축하는 모습을 쭉 보여주다가 상방 쪽으로 폭발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 시나리오까지도 함께 써주셨습니다. 리플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저희 함께 발굴 떠나볼 코인 솔라나 되겠습니다. 가격 먼저 보고 가시죠. 네, 솔라나 1.43%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800원의 가격 형성해내고 있네요.
시장에서는 솔라나를 분석할 때 이제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움직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 가격 변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보다 오히려 더 클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참가자들이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경계를 더 늦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솔라나 이제 미국인들이 좀 좋아하는 코인이잖아요. 앞으로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재 코인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솔라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주봉 단위로 크게 본다 했을 때 상승 추세는 크게 유지 중인 거고, 여기 1파 쏘고 조정, 3파 쏘고 조정 중인 상황이고, 이 조정의 방향성이 저는 한 번 더 위로 쏴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엘리엇 파동상으로는 1, 2파, 2파, 3파, 4파, 5파의 상승이 한 파도 남아줬기 때문에 저는 5파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응축이 좀 걸려 있는 상황임에도 조금 더 이 응축을 좀 더 기대해도 됩니다. 기다려도 되고 네.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한 번 더 쏴줄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내포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선이 이제 쌍봉 패턴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않는 선에서는 얘를 돌파만 해준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위로 쭉 갈 수 있군요. 네, 조금 과장하면 1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주봉 단위로 여기 쌍봉이 나오면서 여기 이 넥라인 구간인 한 17만 원 선이죠. 여기를 이탈하면서 추세선을 이탈하는 이런 상황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직은 이제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은 단기적으로 조정의 시그널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작도가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는 이 추세선을 상승 돌파를 해야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린 하락 추세선 상단부까지도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7만 원 선, 그리고 17만 원에서 박스권까지 생각했을 때 16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가 메인 지지선으로 작용해 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 위로는 돌파했을 때 25만 원 선 하락 추세선 상단부까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차트다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동평균선 상황에서는 일단은 조금 주봉 단위의 횡보 응축장이기 때문에 이평선이 지금 당장에서는 저항선으로 작용해 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하더라도 아까 25만 원 선의 추세선 상단부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봉에서 62평, 뭐 242평, 120평 이런 등 저항선을 계속 맞아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상승 쪽으로 기대하기 힘든 위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떨어지더라도 16만 원 선, 17만 원 선이 유지된다면 장투 관점에서는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솔라나까지 함께 봤고요. 다음으로 발굴 떠나볼 종목 스레스홀드 되겠습니다. 가격 먼저 보고 갈게요. 네, 스레스홀드 5.67%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1.26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사용자들 간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라이버시 중심의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이제 킵 토큰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코인이에요. 암호화된 데이터 관리, 정보 접근, 이제 권한 부여 이런 역할들을 수행해주고 있고요. 또 ERC20 기반의 유틸리티 토큰이기 때문에 생태계 내에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디앱이죠. 수수료 지불까지도 할 수 있고 스테이킹의 용도로 사용되는 코인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스레스홀드를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이제 도비 전문가님께서는 나왔을 때 살짝은 쓰레기 같다라고 말을 좀 강하게 하셨었거든요. 이 차트 어떻게 좀 현재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안 좋진 않지만 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아마 출연하셨을 당시에는 확실히 좀 더 매도세드까지 등장해주고 안 좋은 상황이라고 그쵸.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보유 추세선까지 그거 본다 했을 때 하락 추세선, 하락 채널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35원 선이 넥라인 구간으로 저항선으로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5원 선을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스레스홀드는 매수할 이유가 딱히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쌍바닥 패턴을 이제 꼬리
빼면은 이렇게 아마 상승 다이버넌스가 RSI에서 나와줬을 것 같은데 확인해봤을 때 RSI 지표가 자 저점은 낮춰주는데 네. 보조 지표의 저점이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넌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다이버넌스의 효력은 이 35원 넥라인 구간까지 충분히 발휘되는 상황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지금은 일단 체크를 해봤을 때 네. 62평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구름대도 많이 두꺼운 상황이었고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62평과 구름대가 두꺼운 자리에는 저항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고 저항 막 그쵸. 빠졌고 이 대차 맞아서 빠져버릴 수도 있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62평선 돌파를 해주고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122평선의 저항을 받았지만 그래서 전반적인 상승은 35원 돌파를 종가 이상으로 돌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8월달, 9월달 구간에 구름대 얇아지는 구간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빠지더라도 62평선을 계속 하락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돌파하면서 여기서 이제 안으로 그어본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상승추에서 하나 그어지고 네. 여기 하락추에서 돌파해주는 그 구간이 메인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사실 네. 이거는 단순 희망사항의 시나리오인 거고요. 네. 포인트는 35원 돌파가 일단 쉽게 본다면 그 구간이 제일 메인으로 볼 것 중요하게 같습니다. 봐야 되는 구간이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스레스홀드 역시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함께 살펴볼 종목 무비블록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 먼저 보고 갈게요. 네, 무비블록 6.86%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665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무비블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호재거리가 있었습니다. 무명 급장과 협업해서 RWA, 이 영화 산업에 진출하는 것. RWA는 실물 자산이죠.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던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실물 자산 영화 산업에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좀 더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런 호재거리들이 있었는데 현재 무비블록의 차트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무비블록 차트는 사실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네. 사실 큰 단위로 보면 변동폭이 좀 많이 미비한 상황이고요. 네. 뭐 작은 단위로 본다면은 좀 펌핑도 나와주고 뭐 이런 박스권 상단부 4.3원대 구간이겠네요. 이런 구간 좀 안 되게 터치까지 해주고 빠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소소하게 여기서 한 20% 단위에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차트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봉 단위에서 봤을 때 좀 중요하게 의미 있는 자리를 버텨주고 있는 박스권 하단부란 말이죠. 네. 2.8원부터 3.2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이 구간이 2.8원에서 3.2원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같은 경우 무비블록의 전략은 매우 간단합니다. 장기 투자 전략을 짠다 했을 때 2.8원대를 손절 기준으로 잡아둔 상태에서 이 하단부에 터치할 때마다 매집을 해 나가고 펌핑이 4.2원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4.2원대를 돌파해주면서 하락추는 상단부에 정리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비블록 차트는 손절이 짧은 대신에 네. 손절이 짧고 익절 위치는 뭐 나쁘지 않은 위치 정도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차트상 추세 관점상에서는 이제 워낙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항이 많이 맞아줄 차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유의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조지표도 천천히 살펴보고 있는데 보조지표 주봉상에서는 저점 구간에서 살짝 올려주려는 시그널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2.8원 구간에서 3.2원대 매집을 해 나가고 한 4.5원대 정리하는 매매법을 사용한다면 나쁘지 않은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차트랑 62평선의 구름대 두꺼운 구간 저항인데 현재 이제 어제자 캔들로 62평선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지지를 받고 버텨주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지 않을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상승 최선 하나 그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네. 작도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안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놀아주고 있는 모습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막 다른 코인들이 조금 더 추세가 좋은 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런 코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뭐 좀 관심을 갖고 애정 있는 코인이다라고 하고 뭐 미래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간들에서 매집을 하고 좀 빠른 정리하는 형태로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비블록 역시도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이 과연 올라갈 수 있는 보석 같은 코인일까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겁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특별히 차트 보시면서 이 가장 기대되는 코인, 발굴 코인 함께 골라주신다라고 들었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바로 램코인. 네, 램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오늘 자로 이제 가지고 와 주신 코인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램코인을 가지고 오셨는지, 우리가 어떤 가격대에서 살펴보면 좋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램코인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우선 램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서 급락을 맞고 이제 많은 분들이 쓰려 하면 손절을 했던 코인이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리고 네. 심지어 이제 직전 저점 구간들이 여러 가지로 다 이탈하면서 아마 팔 사람들은 거의 다 판 코인이었지 않았을까 그쵸.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힘이 빠지면서 슬금슬금 빠져버린다면 이제 완전 죽은 코인인데 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파니까 이제 조금 더 고래 세력들이 네. 노리고 좀 산 구간이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파란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고 있죠. 국내 네네. 거래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파란 거래소에서 어떤 램 코인을 가지고 한 번에 펌핑을 노려볼 수 있는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의 형태가 포착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위치이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거래소에서 네. 거래가 된다면은 좀 가격이 움직이는데 네. 좀 한계가 있는데 거래소가 네. 한 군데에서만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가격을 이제 세력들이 움직이는 데는 크게 네. 오히려 좀 더 쉬운 구간이고 심지어 지금 물량을 온갖 악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팔았어요. 네. 그래서 이 물량을 자체를 어떤 세력들이 받아 먹었다면은 이 램코인의 가격을 올리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오. 그렇기 때문에 차트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오. 때문에 조금 볼 수 있는 차트다라고 네.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힘든 장세에서도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차트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본다면은 네. 현재 너무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판 상태고 심지어 가격을 이런 식으로 이제 슬금슬금 빼는 게 아니라 반등을 네. 줬단 말이죠. 이 말은 즉슨 이 누가 엄청나게 이제 네. 개인들이 물려 있는 물량들을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서 다 팔았을 거란 말이죠.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걸 노리고 샀던 사람들이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33원대가 이제 메인 수평 저항선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 34원대만 돌파한다면 한번 의심해봐도 되는 위치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내 파란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가격을 올리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3원대, 34원 정도대를 돌파하는 게 메인 중요하게 작용되는 구간이지 네.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문제는 아직은 네.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나오진 않았다. 확실하진 않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는 상단부의 저항을 맞아주고 있으면서 네. 여기서는 상승 추세선에 이렇게 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 수렴의 형태가 걸려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33원대를 돌파해주고 지지받는 이런 자리들에는 충분히 매집도 가능한 위치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램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탈하면서 빠져버리게 된다면은 바로 신경을 네. 안 쓰셔도 되긴 합니다만 네. 이 34원대를 돌파해준다면은 굉장히 보석 같은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악재들이 너무 많이 겹쳤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400원이요? 34원. 34원. 네, 34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 아까 일봉 차트가 네. 이제 뭐 스트레스 로드라든지 그런 코인들에 비해 훨씬 더 괜찮죠. 62평선 지지받는 게 아니라 62평선에 한참 올라와주고 있고 네. 한 2, 3일만 지나면 구름대까지 돌파해주기 때문에 이 122평선 아까 말씀드린 하락추세선과 122평선이 맞닿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 돌파해준다면 한 파동 정도 올려줄 수 있고 운이 좋다면 이제 세력들이 한 번씩 펌핑 주는 거에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다라고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봉 단위로 봤을 때 이제 한 주 정도만 지나면 여기서 장기가 골든 크로스, 중기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토캐스틱의 방향상 한 파동 더 이 저항선을 뚫어버릴 수 있는 스토캐스틱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네. 펌핑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코인이지 않을까. 이제 좀 제가 열심히 발굴해서 가져온 네. 코인이지 않을까.